보릿고개라는 트로트의 노랫말처럼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조금 더 먹일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져 비만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아이의 키 성장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의 평균 키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과연 우리의 아이들,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덩치도 커지고 엄마가 말하는 180도 되고 싶고 애들 사이에서 키로 꼴대는 데는 건 별로 안 내켜서 키가 좀 크고 싶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고 그래서 키도 좀 커야 할 것 같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의 키가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할 겁니다. 성장판 검사를 하거나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각종 영양제와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자녀가 잘 자랐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제1의 변수가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면 빨리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하성미 원장님과 성조숙증과 성장 치료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9세 전에, 여자아이들은 만 8세 전에 가슴 몽울이라든지 고환의 변화라든지 이런 2차 성징이 이르게 나타나는 증상을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일까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수리 냄새의 변화라든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슴 몽우리가 살짝 만져진다든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은 다 원래 그대로인데 이렇게 고환 주변이 조금 커진다든지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성조숙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1차적인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뼈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2년 이상 빠르게 나타나면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방에서 하는 치료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경성자탕이라고 하는 어떤 체질의 변화, 그러니까 급격하게 몸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좀 잡아주는 한약을 쓰면서, 그 외에 보통 이제 성조숙증이 있는 친구들은 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키도 그만큼 나중에 작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적인 발달은 조금 지연을 시키면서 그 안에 성장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약 처방과 동시에 외부적인 물리치료, 그리고 이렇게 체형을 좀 바로잡아주는 추나치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자극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키는 더 키우고 2차 성징의 발달은 최대한 지연시키는 쪽의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법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의 아침. 민선이는 여느 때처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에 처음엔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듯 눈만 뜨면 컴퓨터를 켜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민선이.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해운대에 있는 제2한의원. 민선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매주 토요일 이렇게 병원을 찾습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그리 반가운 곳은 아닌데요. 민선이는 왜 이렇게 즐거운 걸까요? 병원 다니고 나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해서 키가 조금 더 커져서 친구들에게 키 컸다는 말도 듣고 친구들이랑 놀기 더 편해졌어요.
민선이하고 이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있는 아는 사람이 이 애가 이게 병원에 와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뭐 약도 잘 먹고 해가지고 좀 더 크고 예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곳 병원은 민선이에게 두려운 곳이 아니라 건강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가 봅니다. 민선이 밥 먹자. 지금 안 먹을 거예요. 예민한 성격의 민선이는 심한 편식에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잠자는 것도 힘들어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 친구들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선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한의원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고 나서였다고 하네요. 이제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해졌는데요. 민선이가 그렇게 싱글벙글하였던 이유, 이제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김민서, 네, 들어가실게요. 답답하나 아직도? 자, 아니요. 이제 안 답답해? 네. 응. 이게 긴장도가 좀 높아가지고 뇌도 과열되고 심장도 과열되고 이런 양상도 있고 그리고 이장 주변 통증도 있고 약간 위 담적 증상도 있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성장판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1, 2년 또 바짝 더 키우면 되거든요. 민선이가 2018년 10월에 내원했는데 그때는 한 14cm가 작았는데 지금 한 9cm 작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일단은 한 5cm 정도는 이제 따라잡고 있고 147 예상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치료 과정이 원활했고 잘 자라주고 해서 현재로는 예상 키가 한 155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민선이는 너무 안 먹기도 하고 뼈도 약하고 체구 자체도 작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을 올려주는 쪽에 좀 중점을 뒀는데 한약을 먹는 양이 약간 다소 늘면서 일단은 어찌됐건 그동안 안 자라던 키들을 이제 몰아서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약간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과 근육하고 인대를 발달하는 그런 처방들을 하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뜸 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장 약침 그리고 몸을 늘려주는 그런 그 전반적인 견인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을 해서 매달 키 체크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키가 잘 자라온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침은 보통 침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어른들 맞는 그런 침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고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붙이는 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5살, 6살 친구들도 잘 붙여요. 그래서 성장관 주변에 혈액순환 촉진 기능하고 그리고 경혈 자극해주는 그런 효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 패치를 붙이게 되고 그리고 성장판이 제일 많은 곳이 척추 주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제 멀티 부항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세가 조금 목이 빠지거나 이렇게 약간 웅크리고 있는 자세들이 많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걸 거꾸로 몸을 좀 늘려주는 그런 기계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진료를 끝내고 할아버지와 민선이가 찾은 곳은 아파트 주변 산책길입니다. 오늘은 민선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강아지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또한 병원에 다닌 후 달라진 민선이네 가족의 모습입니다. 항상 짜증이 가득했던 민선이는 이제 웃음 많은 사랑스러운 소녀가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커플옷을 너무 사고 싶은데 친구들은 평균 사이즈를 사면 저는 작은 사이즈를 사려니 작은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커플옷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밥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조용히 진료를 기다리는 부승이와 나현이 형제. 언제나 그렇듯 각자 일에 열중하느라 연연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병원에 다닌 부승이는 매일 반복되는 성장통으로 이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성장 속도는 빠른 느낌인데 또래보다 키가 작은 게 고민이었다고 하네요. 가족이 다 키가 작거든요. 아빠도 좀 작고 저도 좀 작은데 남자애들은 키가 좀 커져야 뭐 연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포츠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애들이 과연 얼마까지 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한번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꼭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도 되고 하는데 이제 데리고 와봤습니다. 나연이 잘 있었어? 무승이랑? 뭐 나연이 요새 계속 잘 먹죠, 어머니? 잘 먹어요. 잘 잘, 먹고, 먹는데 응. 군것질을 너무 좋아해서. 키가 지금 한 두어 달 동안 한 2.5cm 이렇게 크고 체중은 별로 안 늘었어요. 먹고 있는 약에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 예. 깔아앉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가 점막 면역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폐하고 기관지 피부는 같이 가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염하고 아토피가 같이 좀 순하게 조금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여기랑 느낌 비슷해? 조금 더. 조금 이쪽이 조금 불편하지. 약간 찌르는 느낌. 부승이가 좀 그 빨라져 있는 것들이 조금 덜해지긴 했어도 그래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좀 빨리 크는 거라서 그래도 그거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요, 어머니. 부승이는 2016년 7월에 처음 왔었고요. 그때 한 3cm 정도 작고 제일 처음에 내원한 거는 성장통이 심해서 주기적으로 검진하던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 친구가 한 거의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뼈 나이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전형적으로 좀 빨리 오는 그런 성조숙증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성조숙증 경우는 한방에서는 혈액에 열독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혈액이 기본적으로 이제 뼈 성장을 돕기 때문에 그 원료인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2차적으로 성조숙증을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뼈를 좀 더 잘 자라게 해주는 조경성장탕이라고 하는데 그런 처방을 구성하는 저희가 특허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을 부승이가 먹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부승이가 빠르게 크는데 키는 오히려 더 작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키를 좀 더 잘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성장판을 자극하는 물리 치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러지 질환이 있어서 환절기마다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빼앗기면 몸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에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그때그때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염, 이제 침이나 그리고 무연뜸처럼 그 주변으로 이제 온열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연이는 또래들보다 6cm는 작고 그리고 뼈 나이는 조금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그 6cm를 최대한 빨리 따라잡는 쪽으로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좀 잘 안 먹었어요. 잘 안 먹고 전체적으로 이제 몸도 조금 골격도 좀 약한 편이고 해서 일단 근골격계를 강화하면서 이제 소화기를 강화하는 그런 처방을 했고 그리고 소화기가 되는 위장 부분이 있는 중안에 이제 뜸을 떠서 따뜻하게 위장 운동성을 촉진시켜주는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사이좋게 누워 치료를 받는 부승, 나현 형제. 이렇게 둘이서 항상 함께하니 이 시간이 그리 지루하지 않습니다. 비염이 있는 형 부승이는 오늘 성장치료와 함께 비염 침과 무연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처음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점점 좋아지는 본인의 모습에 이젠 먼저 해달라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성장 운동 치료는 나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치료입니다. 몇 분간 운동을 하고 나면 자세도 바르고 키가 쑥 자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나현이는 계속 운동 치료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배드민턴 선수가 꿈인데 배드민턴을 더 잘 치기 위해서 키가 크고 싶고 그래서 키가 큰 다음에 올림픽을 나가서 금메달이나 그런 걸 따고 싶어요. 애들 사이에서 키로 골 때는 데는 건 별로 안 내켜서 키가 좀 크고 싶습니다. 제 꿈이 약사인데 앞으로 더 건강하고 키도 커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유로운 주말 아침, 늦잠을 잘만도 한데 진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검도장인데요. 검도복을 입은 진우의 모습이 너무나 의젓해 보입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족도를 내리치며 대련하는 모습에서 몇 달 전 허약했던 진우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진우를 이렇게 변하게 한 걸까요? 검도를 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발도 많이 굴려서 키 크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줄넘기라든지 스텝 사다리라든지 다른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땀 많이 흘리고 호구를 벗으면 시원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검도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간 곳은 진우가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한의원입니다. 씩씩한 모습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허약해서 부모님의 걱정이 많았던 진우인데요. 치료를 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키까지 조금씩 자라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우가 또래들보다 좀 작고 굉장히 좀 말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가 되기 전에 성장에 관련해서 좀 약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소개를 받고 여기 오게 됐어요.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몸집도 조금 살점도 많이 붙었고, 그리고 위나 장이 좀 안 좋은데 한의원이다 보니까 좀 보호하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양약보다는 훨씬 더 믿고 이제 오게 됐죠. 예. 진우 어머니. 키가 또 컸네, 진우야. 지금 9cm 컸거든요, 9개월 동안. 괜찮아요. 살도 한 8kg 찌고. 심장에 열이 좀 있거든요. 네네. 전에부터 늘 신경이 잘 곤두서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뇌도 과열되고 뇌가 과열되면 일단은 호르몬 분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그거는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심하지는 않은데 항상 약간 중등도 이상은 늘 좀 열이 좀 차 있어요. 진우는 그 전형적으로 사춘기 골든타임을 잡아서 치료를 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내원했을 때 키는 그냥 중간 키인데 일단은 뼈나이가 한 1년 정도 빨라 보였고요. 그리고 체중이 한 7kg 정도 부족하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수척한 체질에 들어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을 보강해주고 근골격계를 강화해주는 이제 성장탕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6개월 동안 6cm가 자라고 7kg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수척해 보이던 친구가 지금은 굉장히 표준 체중이 된 거죠. 그래서 보기도 이제 좋고 발육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춘기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간을 잡아서 이제 오랫동안 많이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한약도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도 물리치료들을 이제 같이 그렇게 병행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연틈은 일단 온열요법, 혈관을 팽창해서 순환을 촉진시키면 일단 순환이 많이 되면 면역세포가 그만큼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거나 부은 조직이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많이 도달하면 이제 손상된 조직이 빨리 아물기 때문에 기본 뭐 비염이 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코가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온열 치료를 같이 해주면 빨리 가라앉아서 애들이 숨쉬기가 훨씬 편하네요. 그래서 뇌로 이제 혈액 공급이 잘 되면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 분비도 훨씬 더 나아지고요. 치료를 하기 전 꼭 해야 하는 검사. 바로 엑스바디라는 체형 측정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인체 근골격의 불균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체형 검사가 끝나면 바로 추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우두둑하는 소리에 무섭기도 했지만 이젠 진우가 가장 기다리는 치료라고 하네요. 추나 치료는 몸의 균형을 안정시켜 바른 자세로 만들어주고 긴장되고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어줘 추나 치료를 받고 나면 키가 쑥 자라난 기분이 듭니다. 검사 시기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늦어도 남자친구들은 한 3학년, 여자친구들도 한 3학년 정도에 먼저 점검을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부모님이 잠정적으로 예상했던 그런 키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치료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치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크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잔병 치레가 많다든지, 그리고 안 먹는다든지, 그리고 예민해서도 못 자서 안 크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한약 처방을 하고, 비염이 있으면 비염에 관련된 있는 물리치료, 무연뜸 치료라든지 가벼운 패치, 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소화기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뜸 치료라든지 외부적인 침 치료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키가 안 크는 원인을 잡아주는 한약과 외부적인 이제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성장을 잘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고,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빨리 크는 원인이 뭐 뚱뚱해서 빨리 크는 아이들도 있고요.
완전히 정말 말랐는데 다른 원인, 뭐 예민하다든지 유전적인 원인으로 좀 빨리 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거에 맞춘 한약 처방과 외부적으로는 일단은 최대한 그 기간 안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를 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이제 몸을 늘려주는 치료, 그리고 체형을 바르게 해주는 치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아이들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키도 크고 살도 많이 붙고 덩치도 커지고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키도 큰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더 크고 싶고요. 덩치도 커지고 엄마가 말하는 180도 되고 싶고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눈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이 친구들은 오연서, 오채원 자매입니다. 어디를 가나 둘이 꼭 붙어 다녀서 쌍둥이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만에 부모님이 함께 병원을 찾아 더 신나 보이네요.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키가 좀 많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알아보던 차에 여기가 좀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컸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슴에 좀 몽울이도 생기고 성적 발달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또 같이 오게 됐어요. 한약 치료를 같이 하면서 좀 잔병 치레 같은 것도 같이 좀 없어지면서 잠도 좀 푹 잘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키도 생각보다 예전만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커서 좀 만족도는 좀 있어가지고 꾸준히 좀 다녀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서 채원이 들어갈게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숨 막혀 이런 거 없지? 네, 없어요. 잠도 안 오거나 하는 거 없잖아, 그치 연서야 늘. 채원이 엄청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번 달에도 1cm 크고 진짜요? 9개월 동안 지금 5.2cm 컸어요. 연서가 이제 비염이 조금 약간 그래요? 계단적으로 연서야 오전만 그렇구나? 잘 때 약간 코가 막혀. 쌤이 그거는 좀 덜하게 해볼게. 연서가 제일 처음에 온 거는 2018년 5월이었는데 일단은 초경을 하고 왔어요. 초경을 하고 이 키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해서 이제 어머님이 달려오신 거거든요. 이제 연서 같은 경우는 제일 해야 되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뼈나이가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뼈나이 진행을 느리게 하면서 그 안에 키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이제 한약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처방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약간 이제 어깨가 앞으로 조금 쏠리고 목이 약간 이제 그 거북목 증상이 조금 있어서 척추 정렬을 최대한 맞춰줘서 숨은 키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원이도 갑자기 조경을 했는데 언니보다 더 키가 작은 상태에서 조경을 해서 어머님이 더 놀라신 거죠. 지금까지 일단 키는 잘 자라고 있고, 채원이도 일단은 특별하게 체형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척추 정렬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맞춰주면서 일단은 뼈 나이를 진행을 느리게 하고 키를 일단 최대한 클 수 있도록 치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성장판도 아직까지 계속 열려 있고, 그리고 키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서, 채원이의 첫 치료는 바로 멀티 부황 치료입니다. 성장판 혈자리를 자극해 성장판이 서서히 닫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활동량이 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어깨가 앞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골반이 좌우가 안 맞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는 체형이 한쪽으로 그렇게 틀어지면 성장판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더 자랄 수 있는 연골들이 조금 더 덜 자라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체형을 최대한 바르게 해주는 것이 외부적으로 키도 더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장기에는 성장판의 분열도 조금 더 촉진시켜서 키를 더 자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채원이가 하는 운동 요법도 체형을 바르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꼭 감고 운동에 집중하는 연서. 마음속으로 키야 커져라 하고 주문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약간 작곡가 겸 싱어송라이터 그런 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려면 약간 키가 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춤을 좋아했기 때문에 좀 아이돌이 되고 싶고 그래서 키도 좀 커야 할 것 같아서 키도 크고 싶습니다. 진료 후에 급하게 나가더니 바로 이곳을 오기 위해 그렇게 서둘렀나 봅니다. 병원을 가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시간은 바로 필라테스를 할 때라고 하는데요. 치료와 운동을 병행해서 그런지 초경 후에도 두 친구의 성장은 꾸준히 상승세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살펴본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민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먹어서 안 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방적으로 안 먹거나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좀 안 크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몸 관리를 좀 해주면 키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보완을 해줘도 잘 클 친구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키가 결과적으로 좀 작고 덩치도 작아서 그게 이제 평생 살면서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관리를 잘 해줘서 민선이처럼 이제 효과를 보고 이러는 걸 보면 참 좋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조숙증이 별로 적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이제 부승이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좀 진단을 해서 좀 이르게 파악을 해서 좀 관리를 한 편이라서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남자친구들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들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진우의 경우는 급성장기인데 보통은 사춘기 들어가면 당연히 잘 크는 거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그냥 1, 2cm 정도, 2, 3cm 정도밖에 잘 크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워낙 이제 키가 잘 크는 시기라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4, 5cm를 금방 벌어 가거든요. 워낙 이제 성장 보폭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진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잘 잡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연수하고 채원이 같은 경우도 초경을 하고 바로 어머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초경을 할 때 여자친구들이 150cm는 최소한 넘어야지 그래도 60 근처는 가거든요. 160cm 근처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도 지혜롭게 바로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초경하고 보통 한 6개월은 그래도 성장판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요 6개월을 잘 잡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또 성장판이 열려있는 기간 자체가 좀 더 길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상 키를 조금 더 이후보단 쉽게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를 미리미리 검진을 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친구들처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덜 안타깝게 키 성장이 이제 아이들한테 나중에 평생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인 만큼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떤 명약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다시 오지 않을 성장기를 적당한 속도와 크기로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 운동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몸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합니다. 또 발목이나 손목, 무릎 등의 붕대를 감거나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리한 동작으로 관절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 연결을 부드럽게 하려고 관절 주위의 뼈는 연골로 덮여 있는데요. 연골은 운동선수들이 착용하는 보호대처럼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이 없다면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는 모든 동작에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는 자세가 유독 많다 보니 이러한 좌식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고령의 연령대에서 무릎이 아픈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닳게 되는 연골.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현대인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무릎 관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무릎에 이제 아파가지고 걸음을 못 걷지 쩔룩쩔룩하고. 마음껏 걸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죠. 무릎은 종아리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릎은 두 다리에서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부위로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등 거의 모든 동작에서 무릎이 사용돼 나이가 들수록 관절 및 무릎 연골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비해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좁은 편인데요. 위아래로 구부리는 운동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무릎이 손상될 위험이 큰데요. 오늘은 김세식 과장님과 함께 무릎 연골 손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큰 관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복잡합니다, 구조가. 그래서 손상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걸어 다닐 때 항상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손상이 되는 것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릎 구조물 안에 있는 연골들은 중요하게 되겠죠. 연골들이 손상이 있거나 닳게 되면 늘 통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은 크게 3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슬개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무릎 관절인데요. 무릎 관절 안에는 무릎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물렁뼈라는 연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렁뼈와 물렁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 완충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렁뼈가 다치든지 또는 반월상 연골이 다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무릎 관절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보통 운동 내지는 스포츠 활동이 많습니다. 뭐 축구를 하든지 또는 배드민턴이나 탁구들을 하면서 무릎 관절이 갑자기 통증이 생긴 경우가 많아서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상당수가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됐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십자인대에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가 많고요.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무릎 나이가 노화가 되는 거죠. 무릎 나이가 노화가 되면은 결국 이 물렁뼈도 약해지게 되고요. 물렁뼈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월상 연골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약해지는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고 또한 무릎이 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무릎 연골이 손상됐을 때 가장 큰 특징은 통증입니다. 없던 통증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무릎 안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부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부종이라고 하는데 무릎이 붓는 겁니다. 물이 찼다는 게 의미가 되고요. 물이 차는 이유는 무릎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 안에서 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릎 안에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무릎이 잠기는 증상, 즉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또 무릎을 구부릴 때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연골 손상의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쌀쌀한 아침 공기가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고 전해주는 것 같은 11월의 어느 날. 환경미화원인 경희 씨는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하면 건물 전체 청소를 시작으로 복도, 화장실까지 그녀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일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그녀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말하는 경희 씨. 작년 12월 고질병처럼 있었던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져 약물치료, 물리치료까지 안 해본 치료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한의원을 가가 한 몇 달 치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고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걸었는데 막 갑자기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 쩔룩쩔룩 하면서 3일을 걷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왔더니 MR을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 찍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수술했더니 금세 막 그 다음날 아픈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통증이 약간 후유증은 이제 수술에 째고 이랬으니까 그런 건 있어도 그 아프기 전 그런 아픔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어머니 왼쪽 무릎이 아파서 오셨잖아요, 그죠? 왼쪽 무릎이 안쪽이 아프세요, 바깥쪽이 아프세요? 안쪽이 그죠? 안쪽이 아프시고 어머니 무릎 MRI이신데요. 무릎 안쪽에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반월상 연골이 상당히 찢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해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내시경으로 관절 내시경으로 안에 찢어진 연골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지금 만지시는데 아프세요? 네. 자, 이렇게 비틀었을 때 통증이 있으세요? 김경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제일 주된 증상이 무릎 통증과 부종이었습니다. 무릎이 붓고 아프다고 내원을 하셨고요. MRI 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된 주위로 압통이라는 것을 만졌을 때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말하는데요. 압통이 저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월상 연골 파열이 주된 통증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이 이 바깥쪽은 좀 두툼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안쪽의 부분은 얇습니다. 즉 단면을 잘라봤을 때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되겠고요. 이 바깥쪽 부분은 피가 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찢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비수술적 치료법이나 봉합 위주로 가고요. 안쪽이 찢어진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이나 절제술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찢어진 정도가 얼마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제가 약을 먹고 또 물리치료를 통해서 비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찢어진 게 관절 안쪽까지 다 찢어져서 완전 파열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먼저 수술적 치료를 더 중심적으로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김경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완전 파열, 즉 바깥에서부터 관절 안쪽까지 완전히 다 찢어진 완전 파열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도 부분 절제술을 통해서 증상이 상당히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세식 과장의 진단에 따라 경희 씨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이 수술은 절개 부위에 내시경과 특수기구를 삽입해 의료진이 관절 안을 직접 확인하며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신중하게 모니터를 바라보던 김세식 과장의 손끝이 빨라지는 것을 보니 이 수술도 성공인가 봅니다. 수술을 받으라 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단단히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하게 됐습니다. 반월상 연골 절제술이라는 것은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반월상 연골이 완전히 찢어져서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일부분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비교적 젊고 또 회복력이 좋으신 분들은 찢어진 양상에 따라서 봉합술을 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나이가 좀 많고 활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찢어진 양상이 앞서 김경희 씨와 같이 수평 파열 양상인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반월상 연골을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갑자기 생겼던 증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 상당히 많이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걸을 때도 불편하지 않고 다리 통증도 없는데요. 수술 후 달라진 몸 상태에 경희 씨는 너무나 놀라고 감사한 마음뿐이었다고 하네요. 집에서 운동도 하고 목욕도 자주 하고 또 재활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씩 맞고 그래 걸어 다니는 게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안 아파요. 경희 씨와 가장 친한 동료인 정희조 씨도 연골 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가끔 휴식 시간엔 이렇게 희조 씨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서로의 아팠던 시간을 잘 알기 때문인지 그녀와의 이야기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몇 달 동안 이제 다리가 아파갖고 막 침도 맞고 이랬는데 안 되고 이제 일하면서 계단을 올라오면 내가 다리가 아파서 막 기어 올라왔어요. 너무 아파갖고 과장님한테 이제 가갖고 저기 MRI 좀 찍어보자고 그러니까 그래 찍으니까 이제 연골이 찢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 당장 날 잡아갖고 수술했어요. 수술해갖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거든요. 수술하고 난 뒤에 통증은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많이 좋아지고 이제 차츰 운동도 조금씩 집에서 하고 저기 물리치료도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괜찮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모양대로 원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봉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봉합을 할 수 있는 파열 양상과 또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파열 양상을 잘 우리가 구별을 해서요. 봉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꼭 봉합을 하는 것이 좋고요. 봉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가 김경희 씨와 같은 수평 파열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깨끗하게 부분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고 부분 절제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상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젊으신 경우, 즉 이제 45세 미만의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전에 반월상 연골이 심하게 파열이 되어서 반월상 연골이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식술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식술을 시행하고 상당히 많은 우리가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식한 반월상 연골이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을 지금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른쪽 다리 걱정이 돼서 오른쪽 좀 건강하게 좀 하려고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운동도 좀 하고 재활도 받고 오른쪽 다리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이 다리까지 안 아파야 되니까 가정님 이야기도 열심히 듣고 주사도 또 맞고 그러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거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란지 그것도 걱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 아침부터 딸의 부축을 받고 병원을 찾은 박순옥 씨. 얼굴이 조금 긴장돼 보이는데요. 오늘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을 만큼의 통증으로 언젠가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수술 날이 되니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제가 옛날 좀 오래전부터 무릎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좀 많이 다니면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 맞았는데도 맞을 때뿐이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마침 여기에 다른 사람이 여기서 입원을 해가지고 잘 나았다고 이 병원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 오게 됐고 이 병원에 와서 이제 제가 허리를 지난 금요일에 시술을 했거든요. 시술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와서 무릎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했는데 연골 주사를 3번을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장님한테 연골 주사를 맞아도 계속 아프다 하니까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다. MRI를 찍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는 못 찍고 있다가 이번에 시술하는 참에 입원하니까 이걸 이제 찍게 됐어요. 그래 찍고 난 후에 결과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서 그래 수술하게 됐어요. 수술 결정하고 나서는 그동안 너무 아팠으니까 내가 아팠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안 아프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MRI 보면은 지금 어머니 제가 만졌을 때 많이 아프다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반월상 연골이라는 무릎 안에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 구조물이 MRI상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여요. 그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반월상 연골이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파열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파열된 부분을 저희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할 겁니다. 박순옥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래 무릎이 아파서 저희 병원 다니시던 분이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연골 주사도 수차례 맞으셨는데 최근 한 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무릎 통증이 심해지셔서 다시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이 의심이 돼서 시행한 MRI상에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견이 되었고요.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드시고 또한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아서 또한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완전 파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축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릎 내시경이라는 것은 무릎 관절 안쪽에 문제를 보기 위해서 양쪽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무릎 가운데는 굵은 인대가 지나가고요. 뼈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는 접근하기 힘들고요. 양쪽으로 구멍을 내서 한쪽으로는 카메라를 놓고 한쪽으로는 기구를 넣어서 저희가 무릎 관절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이 되겠고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면은 당연히 이제 무릎 안을 보기 위해서 크게 절개를 넣을 필요가 없이 카메라를 넣고 보기 때문에요. 크게 잼으로 인해서 생기는 출혈이나 또한 신경 손상, 또한 관절의 구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고요. 피도 적게 나고 신경도 손상이 덜 되면은 아무래도 수술 후 회복이 빠릅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일 경우에는 파열 양상에 따라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재활이 조금 빠릅니다. 봉합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재활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봉합을 한 거에 따른 조직이 붙을 때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대략 수술 후 약 한 달 정도 재활 기간을 잡고요. 수술하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제가 일반적인 보행은 가능합니다. 단지 보행만 가능하다 뿐이지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는데 대략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 정도 후에는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합술인 경우에는 제가 봉합을 한 조직이 어느 정도 암으로 붙을 때까지는 다리를 디디지 않는, 즉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약 4주 정도는 땅에 대지 않는, 즉 비체중 부하를 하셔야 되고요. 그 기간 후에 또 재활치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재활치료 기간을 통한 전체적인 회복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는 순욱 씨.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수술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자니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렇게 수술 전 검사를 하면서 괜찮아질 거라 자꾸 되뇌입니다. 너무 이제 아파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수술하고 나면 안 아플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대하고 있고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등산도 가고 싶고 뭐 걷는 것도 뭐 마음껏 걸어도 뭐 무릎이 안 아프니까 좋을 것 같고, 내가 교회 봉사를 그동안에 하면서도 너무 아파서 아픈 가운데 억지를 했지만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하면 안 아프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 제일 좋습니다. 수술 전 과장님의 회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환자들에게는 많은 위안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의료진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할 건데요. 오늘 수술할 내용은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수술실로 향하는 순욱 씨. 수술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척추 마취가 시작됩니다. 지금 수술할 환자분은 반월상 연골 파열로 제가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될 터인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은 환자가 정자세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에 2개 정도의 구멍을 내서 한쪽 구멍으로는 카메라를 집어넣고 또 한쪽 구멍으로는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서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절제해낸다든지 아니면은 봉합을 하는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것을 내시경,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도 적게 나게 되겠고 통증도 적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절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왔고요. 지금 보이는 제가 밑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 내측 반월상 연골이 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찢어진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모양처럼 도나스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달연골 파열을 다 볼 수 있었는데요. 왼쪽에 내측 반달연골은 퇴행성 파열, 그래서 퇴행성 파열은 깨끗하게 정리만 해주는 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원판형 반달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판형 반달연골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 모양에 가깝게, 이렇게 도나스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만들어줬고, 우측이 이분이 특히 증상이 심했는데요. 우측에 특히 외측 반활성 연골이 여러 형태로 지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퇴행성 파열과 함께 그다음에 수평 파열이 심하게 찢어져 있어서요. 깨끗하게 부분 절제술을 통해서 원래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하기 전에 통증이 있었고 무릎이 부었고 물도 차고 특히나 이제 마취는 증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환자분께서 걸을 때 뜨끔뜨끔하는 그런 증상들이 아마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와 함께 수술 후의 과정, 특히 재활 과정을 잘 거치셔야 되는데 재활을 통해서 무릎 운동과 함께 근력을 잘 키우신다면 아마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또는 자가용, 택시 등에서 내리시다가 무릎이 갑자기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평상시에 자주 다니는 계단길인데 내려오시다가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저희가 반활성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그런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병원을 꼭 내원하시면 좋겠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또 그 진단 하에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아프시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꼭 희망 버리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를 만나보시고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 건강도 해당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을 정도로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리에 소홀하다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병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더 멋진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